안녕하세요. 짤토리입니다. 진짜 어제 방송은 과연 누구를 얘기를 해야 되나, 누구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되나 결정을 할 수 없을 만큼 한 명 한 명 모두가 진짜로 어마어마했어요. 어떻게 이런 캐릭터들이 나올 수가 있을까? 이런 캐릭터들은 남 PD가 어디서 데려온 걸까? 연기자가 아닐까? 쇼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기가 막힌 캐스팅이다. 찰떡궁합이다, 캐스팅이. 더 글로리는 제가 볼 때는 순한 맛이에요. 지금 상황에 비교를 해보면은 더 글로리는 순한 맛이다. 박연진이 착해 보일 정도로 정말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진짜 어제 순자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 괜히 울었을까요? 그냥 단순히 방음이 안 돼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내 얘기가 조금 섞여 있어서 과연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고 복통까지 일으켰을까? 자, 제가 지난 낯솔 사계 23기 옥순이 나오는 낯솔 사계랑 비교를 좀 많이 하는데 사실 그때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진짜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23기 옥순이 느꼈던 뒷담화에 대한 감정들 뒷담화를 한 거잖아요. 오히려 그 당시에도 피해자인 23기 옥순 보고 빨리 사과 받아들이라고 괜찮다고 하라고 강요도 했고 그때는 남자 출연자들까지 가세를 해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하고 지금 엄연하게 다른 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남자거든요. 그 당시에는 미스터 강이 있었고 굉장히 든든하죠. 말은 적지만은 다른 남자 출연자들이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지만은 그 누구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내 여자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고 결국은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캐릭터였다라는 거. 자, 그런데 지금 순자가 최악의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는 바로 경수 때문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게 경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수가 잘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자, 일단은 지금 순자를 좋아하지 않고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좋아하는 여자한테 하는 행동과 말이 아니라는 거. 남자라는 그 동물은 절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저렇게 말을 하지 않고 저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순자는 모르잖아요.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 마음속에 경수가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이상한 말을 하더라도 그게 안 좋게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를 이용을 한 것 같아요. 사실 경수가 순자한테 마음이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충분히. 왜냐? 아니 내가 누군가가 좋기는 하지만은 그냥 호감 정도의 수준이지 이만큼 막 감정이 안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다만 본인의 감정이 그렇게 올라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순자한테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본인이 진짜로 완벽하게 순자한테 빠진 척, 순자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척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 그거는 본인이 그 순간 그런 순자의 감정을 즐기겠다라는 거거든요. 본인은 지금 순자가 자기를 좋아하는 그 상황 그리고 영숙이 본인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즐거운 거예요. 좋은 거지. 하지만 본인은 그 두 사람을 그 정도로까지 좋아하고 있지 않고 누가 봐도 안 좋아하는 모습들 보입니다. 특히 남자들이 보면은 다 보여요. 그냥 순자의 마음을 이용하는 것 뿐이다. 그리고 저런 상황에서 경수가 진심으로 순자를 좋아했고 순자 편에 서서 순자를 감싸줬다면 순자는 저 정도까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 거고 고통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순자가 고통을 받는 거는 결국은 그 세 명의 무리들 더 글로리 같은 그 무리들이 괴롭힌 것도 있겠지만은 계속해서 소리가 옆방에 들림에도 불구하고 모르겠고 네가 듣던 말던 나는 상관없고 이런 스탠스예요 거의.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크게 얘기를 할 수가 없다.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순자에 대한 이야기, 경수에 대한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들을 할 수가 없다. 자, 그리고 경수가 휴대권을 따는 그 게임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에 순자가 1등을 하다가 영숙이 다시 재역전을 했는데 그 순간순간 아 그럼 나는 누구한테 휴대권을 써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바뀌었다고. 그 얘기는 뭐냐? 내가 하나 땄으니까 무조건 내가 두 사람하고 데이트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는 뭐다? 두 사람 중 누구한테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비슷하게 안 좋아한다. 자, 웃기잖아요. 영숙하고는 뭐 대화를 좀 하기는 했지만은 그렇게 데이트도 좋은 시간을 갖지 않았고 그때는 경수가 대화가 안 통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뭔가 통하는 것들이 없다. 그런데도 영숙을 내가 슈퍼데이트권을 쓸 상대로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반대로 생각을 해서 순자를 그 정도로 좋아하지 않는다. 안 좋아해요. 남자 100명을 붙잡고 물어보면은 99명, 100명 모두가 그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자꾸 순자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지. 장난을 빌미 삼아서 놀리고 입 다무라고 하고. 자, 그런데 가장 최악은 어제 방송에서 나왔어요. 경수는 이미 신이 나 있어. 왜 신이 나 있을까요? 순자는 나한테 데이트권을 쓸 거고 나는 그러면은 그 데이트권을 영숙한테 써야겠다. 그러면 나는 그 두 사람 모두하고 데이트를 할 수 있다. 신이 난 거지.
왜 영숙한테 쓰려고 했을까? 경수는 순자하고 지금 직진하는 분위기로 만들고 싶지 않거든요. 그 얘기는 뭐다? 최종 선택을 하지 않을 거다. 순자한테는. 그래서 경수가 보여주는 모습은 진짜 하남자 중에 하남자. 절대로 만나면은 안 되는 남자. 만나면은 고생길이 훤한 남자.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순자를 찾아가죠. 순자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배를 부여잡고 거의 울다시피 울었죠, 사실. 울면서 배 아프다고 그렇게 막 있었는데 그렇게 막 걱정하는 느낌도 아니었어요. 아, 빨리 말해야 되는데 나 영숙한테 데이트권 쓰겠다고 말해야 되는데 순자한테 그 데이트권 나한테 써달라고 말해야 되는데 언제 말하지?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순자에 대한 걱정은 보이지도 않았고 머뭇머뭇거리잖아요. 앞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니까 아파서. 자, 사람이 눈치라는 게 있으면은 내가 어떤 말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분위기가 내가 그 말을 할 분위기가 아닐 때가 있어요. 아, 지금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다음에 얘기해야겠다. 영숙한테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쓰고 싶다는데 써야지. 어떡하겠어. 그만큼 순자에 대한 마음이 없다라는 거고 두 사람한테 공평하게 하겠다는데 그거는 경수의 의지고 경수의 생각이기 때문에 누가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를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영숙한테 쓰는 거 좋다 이거예요. 영숙한테 쓰는 건 좋은데 사람이 좀 주변머리가 있고 눈치라는 게 있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냥 오로지 내 목표, 내 목적 이거 하나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침울해 있는 거는 눈치를 보는 거지 순자를 걱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참 지독하다라는 생각이 든 게 그 상황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끝내 하더라고요. 순자 나한테 슈퍼데이트권 써주면 안 돼? 야 진짜 눈치를 보는 것 같잖아요. 사실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니야. 그냥 분위기가 안 좋아 보이니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것 뿐이지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꼭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사람이 진짜 눈치라는 게 있고 염치라는 게 있으면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나 너한테 슈퍼데이트권을 쓸게. 이게 아니고 나한테 휴대권을 써주면 안 돼? 그 얘기는 뭐다? 경수가 가진 휴대권은 영숙한테 쓰겠다 이겁니다. 순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수가 나한테 안 쓰는 거는 경수 의지다. 그리고 다시 복통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자기 꼬이는 기분이거든요. 저게 얼마나 아픈지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겪어보면은 알게 돼요. 저게 어떤 고통인지. 순자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그 시를 어떻게 외웠었는지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본인하고 대화하면서 웃으면서 그 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읽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외웠던 거고 뭐 혼자 외웠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나랑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 데이트권을 영숙한테 쓰겠다? 진짜 경수가 쭈구리처럼 있어요. 순자가 포기한 듯이 얘기를 해요. 네 마음 잘 알겠다고. 저게 경수의 마음인 거죠 진짜로. 야 근데 끝까지 비겁한 게 뭐냐? 경수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야 내 마음 완전히 그렇지 않아. 뭐가 그렇지 않다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맞아요. 아는 솔로에서 슈퍼데이트권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데이트권이 아니에요. 가끔 슈퍼데이트권을 이상하게 쓰는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은 결국은 최종 선택 이전에 내 마음의 표현인 거죠. 물론 이게 최종 선택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현재 내가 가장 알아가고 싶은 사람은 너다. 네가 1순위다. 이 의미예요. 자, 그런데 경수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정의를 찾아가죠. 정의를 찾아가서 슈퍼데이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의가 이상한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궤변 같은 소리였는데 내가 1순위 때문에 2순위하고 데이트를 못했으니 당연히 휴대권은 2순위한테 써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겠어요. 좋을 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내가 편한 대로 생각을 하는 거고 내가 편한 대로 해석을 하는 거고 그걸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아니요. 경수는 본인이 듣고 싶었던 대답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때마침 정의가 그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해준 거고 아 이순이한테 쓰라는 거구나. 그래 나는 이순이가 영숙이야. 그러니까 영숙한테 쓰겠다라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해서 고통스러워해요. 진짜로. 안쓰러울 만큼 경수가 어디 아파? 물어보잖아요. 자 저렇게 아픈 모습을 보여준 게 처음이 아니에요. 아까 거실에서 2층 거실에 있을 때부터 저렇게 아픈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도 중간중간 계속 아픈 모습을 보여줬어요.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런데 이제서야 어디 아파? 관심이 없는 거죠. 순자가 아픈 것보다 내가 데이트권을 받고 영숙한테 데이트권을 쓰겠다라고 말하는 게 현재로서는 경수한테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저렇게 옆에서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면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잖아요. 저거는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떠나서 같은 기수 멤버인데 게다가 내가 1순위라고 하는 사람인데 저렇게까지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을까? 그냥 빤히 쳐다보고만 있거든요. 그러면서 누우라고. 누워. 이불 덮고 누우라고. 참 저렇게 무심할까? 남자친구였어도 남편이었어도
아, 이 사람하고는 헤어져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너무나도 무심해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고 그냥 누우라는 말만 할 수가 있는지. 순자가 내 입을 아니라고, 나 여기서 눕기 싫다고 학을 떼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자, 저 정도로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있으면은 촬영하는 거를 떠나서 빨리 병원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까요? 제작진한테 병원 가야 될 것 같다, 순자님. 빨리 119 불러달라. 혹은 내가 데리고 가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저렇게 말만 어디 아파? 누워 이럴 게 아니고 저렇게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마음의 문제예요. 결국은 걱정하는 모습이 안 보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어느 정도 걱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행동할 정도의 그런 상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저거는 몸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서 반응할 수도 있지만은 저 부분은 자연스럽게 몸이 먼저 움직여야 돼요. 빨리 지금 순자님 데리고 나가야겠다. 병원 가야겠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 안타깝지만 마음이 없어서 저래요. 저거는. 그러니까 영자도 뒤늦게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영자가 좀 챙겨주고 있는 것 같은데 경수는 그 옆에 계속 앉아있고 아마 119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옆에 정희가 들어와요. 자, 들어왔는데 분위기가 저렇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 게 정상 아닌가요? 저기서 아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감정선의 문제인 건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야지. 저 정도면은 눈치만 보고 있어요. 자, 경수가 결국은 이제 안 따라갔죠. 제작진이 가기 때문에 뭐 안 가도 된다, 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안 가긴 했는데 사실 만약에 경수가 갔으면은 저 복통이 안 없어졌을 것 같아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슈퍼데이트권을 영숙한테 쓸 수 있어요. 본인은 아직 결정된 상태가 아니고 이순이한테 써야 된다라고 정희한테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아, 정희한테 나는 이렇게 들었으니 나는 이순이인 영숙한테 써야겠다. 자, 좋아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것도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서 분위기도 모르고 눈치도 안 보고 저렇게 사람이 옆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아파서 거기에 대놓고 꼭 나는 영숙님한테 데이트 쓸 거야 라는 말을 전달을 하고 너는 나한테 꼭 써줘, 이 얘기를 해야만 했을까?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저런 남자는 만날 필요가 없다. 순자 입장에서는 자기 욕심은 다 채운다라는 거잖아요. 순자에 대한 아픈 거에 대한 걱정보다도 본인의 욕심이 먼저인 캐릭터예요. 머릿속이 아마 데이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걸요? 순자가 아픈 거는 안중에도 없고. 자,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일단은 저기서 그 말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거를 방증하는 거고, 거기서 보여준 리액션도 그렇고, 그리고 영숙을 다시 불러내잖아요. 불러내서 내가 원래는 영숙님한테 데이트권을 쓰려고 했는데 지금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나는 영숙님한테 슈퍼데이트권을 못 쓸 것 같고 순자님한테 써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진심이 아닌 거지. 방송을 의식을 한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고서는 저 얘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그 얘기를 하고 나서도 아직도 뭔가 막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숙을 다시 불러내잖아요.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다음 주 방송을 봐야 되겠지만은 뻔하지 않겠어요? 슈퍼데이트권을 써야겠다, 영숙님한테. 그 얘기밖에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모르겠지만은 밤새 되게 많은 얘기들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친밀감을 가졌던 거고, 아침에 말까지 놔가면서 애교까지 부리고 영숙이 뭔가 있는 거지, 둘 사이에. 진짜 내가 1순위로 생각하는 사람이 병원에 실려갔으면은 저 같으면은 다른 여자한테 다시 데이트를 신청해야겠다. 다른 여자랑 희희낙낙거리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대화를 못할 것 같거든요. 양해를 구하고, 어쨌든 내가 분위기를 망치면 안 되니까 양해를 구하고 순자에 대한 걱정을 하든지 병원을 쫓아가든지. 병원을 쫓아간다고 해서 제작진이 막 붙잡아 맸을까요? 꽁꽁 묶어놓고 어디 못 가게 막았을까요? 아니요, 안 그랬을 거예요. 또 다른 서사가 생겼겠죠. 병원까지 쫓아가서 걱정해주고 옆에서 지켜주는 그 모습. 만약에 그랬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의 진심이었다고 하면은 저는 당연히 결혼까지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결혼을 하겠죠. 그 정도까지 마음을 가졌으면은. 그런데 경수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 물론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사람이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걱정도 되고 그렇긴 하지만은 그 걱정보다도 나는 데이트권을 쓰는 거, 데이트권을 받는 거, 그게 더 급해 보였고, 그래서 저렇게 다 죽어가는데도 그 얘기를 끝내 한 거잖아요. 그리고 아마도 순자가 응급실에 갔으면은 뭐 링거도 맞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원래 응급실 가면은 아시잖아요, 몇 시간씩 걸리는 거. 게다가 요즘 응급실이 예전 같지도 않아가지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뺑뺑이 당할 수도 있고. 그 순자가 없는 시간에 영숙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 물론 경수는 마음이 없으니까, 마음이 그 정도로 크지 않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인 거겠지만은 순자 입장에서는 자, 완전히 정내미가 털리는 순간이죠.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썸이라면은 당장 끝내야 되는 상황이고 남자친구여도 당장 헤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부부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인 겁니다. 본인의 일이 본인의 감정이 우선인 사람인 거죠. 그래서 본인이 순자한테 마음이 그렇게 없다, 크게 없다. 그거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울 수 있는 일이고 누구나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순자한테 보여준 모습은 마치 본인이 진짜 순자가 1순위인 것처럼 순자를 진짜 좋아하는 것처럼 행동을 했다라는 거. 그렇게 착각하게 만든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감정들은. 그래서 여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절대로 만나면은 안 되는 남자, 내가 만나면은 진짜 고생길이 훤한 남자들이 있어요. 경수도 뭐 본인이 진짜로 좋아하는 여자 만나면 저렇게 하지 않겠죠.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나한테. 그러면은 당장 손절 쳐야 됩니다. 왜냐?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남자이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해야 되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고통의 크기는 커져 가겠죠. 진짜 어제 경수가 보여준 모습은 남자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 중에서 가장 최악의 모습이었다. 순자가 지금 굉장히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육체적으로도 지금 복통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명심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병원을 갔다 오겠죠. 절대로 슈퍼데이트권을 경수한테 쓰면 안 된다라는 거. 고생길이에요, 고생길. 나를 진짜로 좋아하지 않고 좋아하는 척 관리만 하는 남자. 설사 둘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좋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면은 커플들, 부부들 다 비슷한 수준끼리 만나서 비슷한 수준끼리 살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내 팔자인 거고 그게 내 수준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준은 경제적인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식의 수준입니다. 상식. 오늘은 순자한테 있어서 진짜 최악의 하루였고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을 그런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경수만 제대로 됐어도 경수만 내 편에 섰어도 아마 순자는 저 정도로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을 거고 저 정도로 힘들어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 이겨내고 큰 힘을 받았을 거예요. 진짜 순자가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쌍하더라고요. 어제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